주꾸미, 가을에는 낙지라는 말이 있다. 낙지는 겨울잠을 자기 전 영양 비축에 나서기 때문에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다. 예로부터 쓰러진 소도 일어나게 할 만큼 보양식의 으뜸 주자로 큰 사랑을 받아온 낙지.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갯벌의 산삼으로 불리는 가을 낙지와 함께한다. 낙지는 뻘 속의 산삼 혹은 인삼 한 근과 맞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연강장의 탁월한 보양식입니다. 낙지의 풍부한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타우린 등의 성분은 피로회복과 간 건강에 좋고 고혈압과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풍부한 DHA로 두뇌 발달에도 좋습니다. 또한 지방이 거의 없고 부종에 효과적이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낙지를 고를 때는 회색빛을 띠며 흙바닥 흡착력이 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골라야 한다. 또한 눈 아래 윤기가 도는 것이 신선한 낙지다. 연포탕, 호롱구이, 매운 음식 어떤 재료가 생각나나요? 바로 낙지입니다. 수심 100m 이하에서 자라는 낙지. 오늘은 그 시원한 낙지를 이용해서 낙지 쇠고기 전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는 신경 안정 물질이 풍부해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나다. 낙지 소고기 전골 만들기 첫 번째, 낙지 세척. 밀가루와 소금을 넣고 세게 문지르면 빨판에 있는 이물질이 쉽게 제거된다. 또 헹굴 때도 세게 문질러줘야 탱탱함을 살리고 비린내는 없앨 수 있다. 낙지 손질하실 때 밀가루하고 소금 넣어서요. 한 3, 4분 정도 주물러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헹궈지기 때문에 꼭 밀가루 넣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전골에 함께할 채소를 준비하는데 배추와 표고버섯, 당근, 대파, 고추, 쑥갓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두자. 느타리 버섯은 잘게 찢은 다음 끓는 물에 한번 데쳐준다. 데친 후에는 물기가 남지 않도록 손으로 꼭 짜넣는 걸 잊지 말자. 버섯을 사용하실 때 느타리 버섯이나 표고버섯이나 수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물 요리할 때는 꼭 데쳐서 사용해야만이 그 국물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손질한 낙지에 밑간을 해주는데 소금과 참기름을 이용하면 된다. 소고기도 역시 밑간을 한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소고기에 소금과 설탕, 참기름을 넣은 후 조물조물 주물러주면 된다. 전골의 맛을 깊게 할 육수도 준비한다.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대파를 넣고 끓인 다음 건더기는 따로 채를 이용해 걸러놓자. 네, 오늘의 전골은 시원한 전골, 육수가 맑은 육수를 준비했는데요. 매콤한 육수 원하시죠? 그러면 고춧가루 2에 간장 1의 비율로 양념장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준비한 육수에 간을 해준다. 액젓과 소금, 설탕을 넣어 간을 맞춰주자. 이어서 배추와 버섯 등 채소들과 소고기를 함께 넣은 후 팔팔 끓여주는데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올려주면 낙지 소고기 전골 완성이다. 담백한 국물에 탱글탱글한 낙지와 고소한 소고기의 식감까지 원기 회복은 물론 이 계절에 제대로 어울리는 환상적인 국물 요리가 탄생했다.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양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낙지를 가을낙지, 꽃낙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꽃낙지를 이용해서 매콤한 낙지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굴보다 2배 이상, 미역보다 4배 이상 들어있어 원기 회복을 돕는 음식으로 단연 으뜸에 속한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 낙지볶음. 먼저 낙지를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낙지의 머리는 따로 손질이 필요한데 머리를 자른 다음 뒤쪽에 있는 연결 부위를 끊어내고 손으로 훑어서 내장과 눈을 제거해둔다. 오늘은 낙지의 머리 부분을 내장을 제거해서 사용을 했고요. 평상시에는 머리 부분을 사용하실 때 그냥 통째로 사용하시고요. 머리 부분과 낙지의 살 부분이 익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채소를 준비하자. 양파와 양배추, 당근, 고추, 쪽파는 편으로 썰어 준비하고 대파는 잘게 다져 넣는다. 양념장도 준비하는데 다진 대파와 마늘에 고춧가루, 간장, 설탕, 맛술, 굴소스 등 각종 재료를 더해 잘 섞어주면 된다. 낙지볶음이나 오징어 볶음에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고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고요. 고추장을 사용하면 좀 텁텁함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굴소스 약간 넣어서 양념해보았습니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볶을 차례. 우선 양배추와 양파, 당근, 고추를 넣은 후 잘 볶아준다. 이어서 낙지와 양념장을 넣고 볶아주는데 이때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볶는 게 중요하다. 볶음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수분과의 싸움입니다. 수분을 날려보내든지 아니면 수분을 안에 잘 머물러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채소를 먼저 볶아서 양념장을 넣어서 수분을 잘 관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와 통깨를 얹어 마무리해주면 낙지볶음 완성! 부드럽고 쫄깃한 낙지와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입맛 당기게 하는 낙지볶음.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원기 회복에도 그만이다. 낙지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식이섬유나 비타민 D가 부족하므로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찬 성질이 있어 몸이 차가운 사람이 과량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발진이나 알레르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량 섭취로 반응을 확인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맛이 절정에 이른다는 낙지.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한 초무침이나 볶음은 물론 구이나 전골 등 낙지를 즐기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한데 선선한 가을 몸과 마음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낙지를 즐겨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일교차가 더욱 커지면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코 세척만 잘해줘도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잘못된 세척액을 사용하면 오히려 이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코를 세척할 때는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생리식염수가 우리 몸 체액의 나트륨 농도와 가장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트륨 농도가 낮은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하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코 내부 조직이 부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생리식염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개봉한 이 생리식염수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 세척을 너무 자주 해주면 오히려 비강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적당하다고 하네요. 자, 모쪼록 이 환절기에 이 코 세척법 잘 기억하셔서 코 건강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엔진 심장, 그리고 우심방 꼭대기에 위치한 심장의 지휘 조직 동결절. 이 동결절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극에 의해 우리의 심장은 분당 60회에서 90회의 빠르기로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 그런데 이 전기 전달 체계의 이상으로 심장의 리듬이 깨지면서 느리게 뛰거나 빨리 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듯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한다. 부정맥이란 정상적이지 못한 심장 리듬을 말하고 정상적인 심장 리듬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외에 불규칙적이고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른 맥을 부정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발생하고 이는 곧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연결된다. 대부분은 치료를 통해 좋아지지만 자칫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위험한 경우도 있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심장의 불협화음, 부정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이 심장은 1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좀 놀랐을 때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평소보다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반대로 이렇게 느리게 뛴다면은 부정맥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부정맥을 흔히 도깨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짧은 시간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고 또 종류도 다양한 이 부정맥. 자, 오늘 이 부정맥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강기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 박동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뛴다는 거는 어떻게 뛰는 건지 이 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심장은 결국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엔진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게 동결절이라는 거고요. 이 동결절은 심장을 뛰게 하는 시작점으로 심장의 조율과 박동을 조절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가 심방이나 방실결절, 심실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전기적 시스템, 전기적 길을 이용해서 심장을 규칙적으로 박동시켜주게 하는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부정맥이 심장 리듬이 불규칙적으로 뛸 때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부정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부정맥이라는 거는 정리가 되지 않은 심장 리듬을 말하는데요. 안정 시에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에 규칙적인 맥박을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 맥박을 모두 부정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조기 박동, 그다음에 서맥성 부정맥, 그다음에 빈맥성 부정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콩닥콩닥 빨리 뛴다면은 내가 좀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규칙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뛸 수도 있을 텐데 이 정상적으로 뛰는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뛰는지 어떻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정맥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흔히 우리가 손목에 요골동맥이라는 데가 있는데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함과 동시에 똑같이 그 맥을 전달받아서 요골동맥에서 똑같이 뛰게 돼 있는데요. 우리 네. 엄지손가락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흔히 이제 한의원에서 진맥을 하는 경우에도 이걸 이용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로 뛰는 걸 우리가 촉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우리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뛰는지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심장 조기 박동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심장 조기 박동이란 부정맥 중에 가장 흔한 부정맥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심장이 박동하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자극이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부정맥으로 정상적인 박동 이전에 조기에 수축하거나 박동이 일어나서 생기는 현상을 나타나는 건데요. 흔히 정상적인 심장 박동 사이에 들어가는 비정상적으로 미성숙한 맥박이 측정될 때 그걸 이제 조기 박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장 조기 박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환자들은 이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나 아니면 두근거림, 특히 이제 조기 수축 때문에 심장 박출량이 작아져서 어지럽거나 가슴이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을 갖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자가 진단으로 맥을 짚어봤을 때 조기 박동이 생긴 경우에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런 경우에 심장 조기 박동을 의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 조기 박동이 의심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심장 조기 박동의 치료로서는 심장 구조와 기능이 병적이냐 아니면 정상적이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데요. 심장병이 가지고 있거나 최근에 악화되거나 또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심장 조기 박동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발생시키거나
그 치명적으로 심장마비까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저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조기 박동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요. 정상적인 심장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장병의 악화나 치명적인 부정맥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는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나 생활요법 개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맥 종류 중에서는 서맥성 부정맥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서맥이라고 하면은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좀 이렇게 느리게 뛰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흔히 도로에 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차가 느리게 갈 때를 우리 서행한다 말하는 것처럼 네. 심장도 심장 박동이 굉장히 느릴 경우에는 우리가 서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모든 서맥이 다 병적 서맥은 아니지만 서맥성 부정맥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 1분당 한 40회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분당 40회 미만으로. 미만이요.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 서맥성 부정맥일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흔히 환자분들께서 빈혈 증세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지럽다, 숨이 차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많고요. 특히 이제 서맥성 부정맥이 심할 경우에는 실신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실신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외상, 타박상 등 경우를 통해 발생해서 외상센터로 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서맥성 부정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증상이 생겼을 때 심전도와의 정확하게 서맥이 나왔을 때 저희가 서맥성 부정맥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빈혈 증세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그 진단을 위해서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자, 진단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부정맥 진단의 가장 기본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고요. 심전도 검사 없이 부정맥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사라지는 부정맥이 흔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을 진단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맥박이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서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나 병원 가서 이제 심전도를 했었을 때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심전도 검사로 진단이 안 될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활동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하루나 이틀 활동하는 도중에 심장의 리듬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활동 심전도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심전도의 전극을 우리 몸에 가슴에 부착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일상생활에서 심장 리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치를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부착하고 생활을 한다는 네, 말씀이죠.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럼 이런 서맥성 부정맥에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맥성 부정맥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당분간의 경과 관찰을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이 심해지는지 또는 호전되는지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느린 맥을 정상맥으로 올리는 맥박을 늘려주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의학적으로 서맥성 부정맥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서맥은 인공심장 박동기 치료를 하는 게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서맥성 부정맥으로 정확히 진단이 된 이후에는 그게 좀 심하다 싶으면은 인공심장 박동기 치료법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심장 박동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인공심장 박동기는 심장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서 정상 범위의 심장 맥박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침습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국소마취를 통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가는 전기선을 심장까지 연결해서 고정을 하고요. 반대쪽은 배터리라 흔히 불리는 몸체를 연결해서 피부 및 공간에 삽입한 이후에 봉합을 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인공심장 박동기의 평균 수명은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심장 박동 기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기 맥박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심장 박동기의 기능에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소모하게 되므로 10년 미만이 될 수가 있고요. 인공심장 박동기 검사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쉽게 환자분의 인공심장 기능의 상태나 자가 맥박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공심장 박동기에 그 배터리만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건지 주기적으로 아니면은 아예 인공심장 박동기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인공심장 박동기의 배터리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중심 본체도 배터리와 같이 있지만 결국에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중심 본체도 교체해야 되므로 주기적으로 배터리가 소모됐을 때는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보통 평균 10년 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넘게도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부정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정맥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심장의 능력을 감소시켜 원활한 혈액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피로감, 흉통, 호흡곤란 등을 느끼게 되고 자칫 실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심실빈맥, 심실세동과 같은 악성 부정맥의 경우 심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예, 요즘에 가슴이 좀 답답하고 좀 어지럽기도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좀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좀 있어서 최근에 예. 과로를 했다거나 예. 뭐 심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일이 있긴 있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부정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괜찮으셨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부정맥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치료도 받고 하셨던 적은 있습니다. 부정맥의 원인은 다양하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경우와 심근경색, 고혈압 등 다른 심장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음주와 흡연, 극심한 스트레스도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정맥 초기 증상으로 이게 생각이 되지만 부정맥 종류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심장에 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장 초음파로서 심장 기능을 확인하고 24시간 활동 심전도를 통해서 하루의 일과 중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정맥이 생길지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부정맥이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뛰고 있는 심장의 단면을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혈류의 흐름 또한 확인할 수 있어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의 진단도 가능하다.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기계로 맥박을 기록하는 심전도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환자분 부정맥이 생기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응급실까지 오셨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슴 답답함하고요, 숨 차는 거예요. 시술 이후에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좀 몸도 가벼워지고 이런 시술 부위 같은 게 통증이 사라지면서 가슴 답답함 같은 거는 깨끗하게 사라지죠, 완전히. 생활 습관을 많이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술, 담배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죠. 부정맥 중에서도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과 같이 심실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은 생명과 직결될 만큼 위험하다. 심실에서 빠른 맥이 발생하면 혈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뇌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의식을 잃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환자는 약으로 조절되지 않은 심실빈맥을 가진 환자로서 전기도자 절제술이란 시술을 통해서 부정맥 발생 원인을 제거하였고 앞으로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해도 될 환자분이십니다.
부정맥의 치료는 그 종류나 증상에 따라 결정된다. 초기인 경우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등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부정맥을 일으키는 조직을 억제하기 위한 시술이나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 서맥이나 치명적인 심실세동의 경우 심장 박동을 도와주는 기계를 몸속에 삽입할 수도 있다. 부정맥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에 일부 부정맥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치명적으로 심장 마비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야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다양한 문제의 출발이 될 수 있다. 부정맥으로 인한 뇌졸중의 발병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심부전의 악화는 물론 갑작스런 실신으로 인한 외상의 위험 또한 크다. 따라서 자그마한 부정맥 증상이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심장 건강의 적신호 부정맥.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만이 더 큰 위험을 예방하는 길임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이 부정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정맥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보다 빨리 뛰는 걸 빈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빈맥성 부정맥의 경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빈맥성 부정맥 증상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오는 주소가 너무 두근거린다, 두근거려서 어지럽다, 또는 가슴이 답답하다. 가끔은 이제 협심증 증세처럼 이제 가슴이 아프다, 또는 숨이 차다, 이제 심하면은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극단적인 예로는 심장마비를 이후에 병원 응급실로 119를 타고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그 서맥성 이 부정맥의 경우 심전도 검사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이 빈맥성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심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진단법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모든 부정맥의 진단의 기본은 심전도 검사이고요. 심전도 검사라는 게 수초간에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전도 검사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진단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24시간 혹은 48시간 활동 심전도를 통해서 진단되지 않은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역시 빈맥성 부정맥 진단도 역시 기본은 심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맥성 부정맥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요? 크게 저희들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심실성 빈맥이 있고요. 또 다른 부정맥으로는 심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이 심방세동은 이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맥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인 심실성 빈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맥성 부정맥 중에서 상심실성 빈맥이 정확히 어떤 건지 더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정맥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빈맥성 부정맥 종류 중에 하나인 상심실성 빈맥은 말에서 보는 것처럼 심실 위에 심방이나 방실 결절에서 이루어지는 부정맥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상심실성 빈맥의 치료로는 급성기에는 자가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동맥을 압박함으로써 부정맥을 멈출 수가 있고요. 또는 화장실에서 대변 볼 때 사용하는 발살바법, 아랫배 힘주는 법을 사용해서 부정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방법으로는 부정맥을 완전하게 종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셔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부정맥을 급성기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기 장기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 치료로는 칼슘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걸 사용해서 이 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일단 부정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을 끊거나 약을 먹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 부정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서 침습적인 치료를 통해서 부정맥을 완전 제거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성공률로는 90에서 95% 이상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입원해서 한 2, 3일 정도 입원 기간이 요하지만 나중에 성공 이후에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부정맥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빈맥성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도 있는데요.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또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죠. 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지속성 부정맥 중에 하나이고요. 심장을 이루는 심실이 아닌 심방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으로서 특히 떨림 현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40대 이후에는 평생 동안 한 25% 정도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경험하고 있고 한 75세 이상 고령 환자들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이런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심방세동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심방세동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심방세동 역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증상이 없는 분도 꽤 있으시고요. 특히 움직일 때 호흡 곤란, 이전과 다르게 운동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 피곤하다, 쉽게 피곤하다, 또는 불규칙적인 심박동이 생겼을 때는 두근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 역시 이 부정맥도 실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방세동의 치료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부정맥의 종류인 심방세동도 역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 혹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혈전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바로 뇌경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뇌경색도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경색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항응고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방세동에 의해서 심장에 있는 심방이 잔떨림을 함으로써 심방 안에 혈전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생성된 혈전이 심장을 나가 대동맥을 통해서 뇌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뇌경색이 생기는데요. 그 혈액을 응고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지혈이 잘 안 되고 출혈의 위험이 있고요.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와파린의 단점을 극복한 경구 항응고제가 최근에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 폭이 예전보다는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맥성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심실빈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질병인가요? 심실빈맥이란 역시 심장을 구성하는 심실에서 나오는 빠른 맥박인데요. 이제 분당 100회 이상의 굉장히 빠른 전기적 신호를 심실 자체에서 생성을 해서 부정맥을 만들고요. 대부분의 심실빈맥은 혈역학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 돌연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심실빈맥, 돌연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실빈맥의 치료도 다른 부정맥과 마찬가지로 이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누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심실빈맥은 심장의 기저질환, 심부전이나 그다음에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저질환이 이 질환을 동반해서 같이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약물적인 전기충격술, 전극도자 절제술, 그다음에 비약물적인 삽입형 제세동기를 통해서 향후 발생하는 심실빈맥이나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을 계속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만약에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심실빈맥의 비약물적인 치료로는요. 첫 번째 급성기에 혈압이나 혹은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기 충격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우에 부정맥 약물을 또한 추가할 수 있고요. 심실 전극 도자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해도 효과가 없거나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심실에 있는 부정맥 병소를 제거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하는 부정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삽입형 제세동기를
인공 심장 박동기처럼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체내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맥,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부정맥을 발생시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요법을 가져야 될까 하면은 다른 심장 질환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과로 또는 이제 만성 피로,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걸 좀 이제 피해야 되겠고요. 자극적인 카페인이나 과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 정기적인 운동도 우리 심장의 건강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정기적 운동도 필요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정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봅니다. 이 환절기 큰 온도 변화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그 이유로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을 관여하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함으로써 부정맥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예민한 성격도 부정맥의 원인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아, O예요? 네. 이제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대부분 스트레스 역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이 또한 그 심장을 관여하는 자율신경계, 특히 이제 교감신경계 항진 상태가 다른 분보다 높기 때문에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인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자, 부정맥이 있으면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요법으로 이제 정기적인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동은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자율신경계를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부정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운동은 이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 또는 과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 자체가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특히 격렬한 운동은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맥성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느리게 뛰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좀 심하게 한다면은 더 이렇게 박동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서맥일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적인 서맥성 부정맥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엔진 같은 우리 심장의 발전소인 동결절 자체에 병이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서맥이고요. 네. 운동이나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이제 동결절 기능 자체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맥인 분들은 그게 병적 서맥인지 아니면 생리적인 서맥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다음으로 부정맥은 유전이 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부정맥 종류가 다양한데요. 특히 고령 같은 경우에 다른 심장 질환과 합병된 부정맥 같은 경우 이제 유전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지만 특히 젊었을 때 생기는 다른 부정맥, 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 생기는 심방세동이나 상심실성 빈맥, 다른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고령 또는 나이 들어 생기는 심장의 변화, 자율신경계 변화에 의해서 부정맥이 생기기 때문에 유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맥과 빈맥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서맥보다 빈맥이 더 위험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말씀드리고 세모요? 싶습니다.
섬액으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빈맥으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드뭅니다. 하지만 섬액으로 발생한 실신이나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심장 외적인 문제 때문에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빈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 마비를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섬액 같은 경우에는 심장 외적으로 외상이나 다른 위험 때문에 그 역시 또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각종 질환의 위험들이 커지잖아요. 부정맥도 고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나요?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정맥 또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부정맥 발생의 가장 위험 요소는 역시 나이고요. 나이만큼 위험 요소가 높은 건 아직까지는 유전적 질환 또는 심장 구조적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고혈압이 있더라도 잘 조절하는 게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져요. 이런 증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도 있을까요? 네,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느껴지는데 이걸 없앨 수 있는 생활요법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두근거리다고 해서 다 부정맥 질환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정맥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맥박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빨라지느냐. 우리가 달리기 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맥박이 빨라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두근거린다 했었을 때 아까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맥박이 어느 정도 빨라지는지 또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커피, 흡연 아니면 음주 이후에 항상 맥박이 빨라지고 두근거림을 느낀다 하면은 그 원인이 될 만한 과도한 커피 섭취나 음주, 흡연 등을 삼가했을 때 그게 호전되는 걸 느낀다면 그게 부정맥 발생 원인이고 그걸 삼가하는 게 부정맥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남들보다 부정맥의 위험이 크나요? 네, 고혈압이 있는 분들 남들보다 부정맥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고혈압 자체는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이고요. 하지만 잘 조절되는 고혈압은 위험 요소가 낮아집니다. 결국에는 고혈압이 있더라도 잘 조절된다면 부정맥 발생 위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부정맥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정맥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부정맥은 아까 사회자분께서 도깨비 같은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정맥은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그 이유는 자가 진단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는 다른 심장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고 약물적인 치료 또는 비약물적인 치료 등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부정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강기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노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심장 박동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데 평소에 금연, 금주 실천하시면서 적절한 운동과 체중 조절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도 40대가 넘어가면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장 건강을 체크해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